네, 오늘 의미 있는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성공적 건립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반의 퓨처 하스피털, 이제 미래 하스피털이라는 단어까지 쓰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동안의 스마트 병원, 스마트 의료 많이 이제 활용이 됐는데,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는 퓨처 하스피털, 퓨처 메디슨이라는 벌써 또 한 발짝 앞서가는 그런 트렌드가 있고요. 오늘은 저희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그리고 또 필립스는 이러한 스마트 병원, 미래 병원을 구축하고 기획할 때는 어떤 접근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에서는 저희 필립스 하시면 의료기기, 진단장비 기기 회사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전 세계 매출에서 의료장비 매출 규모는 4위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매출 대비 R&D 투자 비율은 1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의료 신기술 영역에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 웨어러블, AI 연구를 많이 했고, 그 결과 이제 전 세계 AI 특허 순위는 6위입니다. 6위인데도 이렇게 표기를 한 이유는 다른 기업들이 대부분 IT 기업이기 때문에 의료기기 브랜드로서는 필립스가 유일해서 이렇게 표기를 좀 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헬스케어 영역에서는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도 작년에 2020년에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드리는 이러한 사례들은 대부분이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됐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반의 이제 컨설팅 사례가 되겠습니다. 미래병원 구축을 할 때에는 정말 많은 사항들을 고려를 하시겠죠. 오늘도 다른 이제 선생님들의 강의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저희는 많은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 한 5가지만 좀 중점적으로 사례를 바탕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래병원의 차별화를 위한 비전 수립이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제일 왼쪽에 있는 하스피털 J병원의 사례에서는 이 병원에서도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고 계시지만 녹색에 빨간색으로 조금 쳐놨는데요. 클리니컬 아웃컴, 임상적 아웃컴을 좀 더 개선하고 또 잘 딜리버 하자라는 아주 중심을, 가치를 좀 이렇게 기반을 두셨고, 중간에 있는 B병원의 사례에서는 이제 페이션 익스피리언스죠. 환자 경험 또는 병원 경험, 환자 중심의 병원을 좀 만들겠다라는 데 좀 더 가치 중심을 주셨고, 이제 U병원 사례가 있는데요. 모든 영역에서 다 잘하자라는 이런 비전과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많은 대학병원들이 모두 다 잘하자라는 그러한 비전과 전략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U병원 사례가 비슷할 것 같고요. 결국 이런 어느 영역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병원이 가야 할 방향, 그리고 또 어떠한 의료 신기술들을 투자하셔야 될지, 우선순위가 하실 수 있을지, 그러한 것들이 정해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정말 많은 대학병원에는 진료과가 있습니다. 30개에서 4개의 진료과들이 있고, 또 이 진료과를 방문하는 환자들의 유형들이 가지각색으로 다르죠. 그 환자들의 상태, 컨디션은 어떨지. 그러면 그 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했을 경우에 과연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또 어떠한 어려운 점, 또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는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작아서 읽으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색깔로 보신다면 각각 컬러로 되어 있는 것이 각 주요 진료과입니다. 그 진료과를 방문했을 때 이제 고령 환자일 경우, 만성질환 환자일 경우, 심장질환 환자일 경우, 다양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병원에서 겪는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그 기반으로 문제점을 좀 파악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을 보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의료기기, 첨단 의료 신기술들 상당히 너무 많죠. 저희 필립스는 아주 10%도 차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의료 영역에서의 신기술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고, 또 다양한 스타트업들과 국내 기업 또는 해외 기업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기기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 이제 필립스 솔루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존하는 이제 다양한 의료 신기술들 영역이 되겠고, 이러한 많은 의료 신기술들이 있지만 항상
병원, 새 병원을 특히 또 이제 구축하시거나 리모델링 하시거나 모든 병원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이 다양한 의료 신기술들을 다 선정하고 싶으면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하실지 그것이 이제 잘 정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러한 의료 신기술들이 그러한 병동이나 병원의 정목이 되려면 다양한 데이터 네트워크 서버나 또는 센서나 이러한 여러 가지 공간들이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은 의료기기 선정을 통해서 또 기존에 썼던 의료기기 말고도 신기술들이 접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건축 환경이나 인테리어 환경에도 공간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의료 신기술을 도입한다고 해서 사실 이것은 해결책 또는 마술상자가 아닙니다. 이 의료 신기술이 도입이 되면 기존에 환자 관리를 하던 의료진들의 워크플로우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과거에서도 미국에서 특히 상당히 누락되어서 의료 신기술들을 투자를 하시고 도입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기대하셨던 아웃컴, ROI가 안 나온 경우를 저희는 너무나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 신기술들을 엄선해서 투자 결정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적용이 됐을 경우 어떠한 워크플로우를 반영이 되어야 의료진 인력도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고 또 환자 케어와 질이 좋아질 수 있는지 이런 영역까지도 어우러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국 세 가지의 가치로 좀 어찌 보면 저희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병원 또는 미래 병원은 결국 병원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운영 효율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겠고 또 병원이다 보니 임상적 탁월함의 가치가 또 제공이 되어야 되겠고 마지막에 의료진과 환자 중심의 환경 이 세 가지 가치가 다 제공이 되어야 스마트 병원, 미래 병원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접근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삼정 KPMG에서도 몇 가지 말씀 주셨지만 세종 충남대병원의 안명진 국장님께서 이제 가치를 창출하자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하셨다는 부분에서 보시면 저희 필립스에서는 이제 코크리에이트라고 해서 한국말로 하면 함께 창출하다라는 접근법을 씁니다. 이 함께 창출하다는 것은 병원의 경영진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거기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의료진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또 관련 부서 선생님들, 전산실 선생님들, 의공 선생님 너무나도 많은 영역의 부서의 선생님들이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는 선생님들의 의견 그리고 그동안의 경험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안 그것들이 빅데이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들을 하나씩 먼저 잘 수집을 해야 되겠다라고 봐서 어찌 보면은 그동안의 모든 새병원들이 탑다운으로 좀 위에 이제 경영진 선생님들이 많은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디자인이 됐다면 바텀업 어프로치가 가능한 그런 템플릿과 접근법을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워크숍 형식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 실질적인 이제 코크레이트 메소돌로지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디스커버라는 문제점을 좀 발굴하고 또 프레임은 그 문제점들을 다시 프레임화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솔루션이나 신기술이나 이것을 아이디에이트, 브레인스토밍 같이 하고 나중에 빌드는 이제 접목을 하는 거죠. 우선순위화를 한 후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스마트 병원이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반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의 디지털 헬스 매추리티 액세스, 성숙도죠. 디지털 헬스케어의 현재 전북대 병원의 매추리티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실 수 있는 툴을 이렇게 고려를 해서 어느 정도의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투자가 돼 있고 또 어떤 부분을 또 우선순위화해서 더 투자를 하시거나 보완을 하셔야 되는지 이러한 방향을 가질 수 있게 저희가 제안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병원에 계시는 다양한 선생님들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을 해요. 그래야 아까 말씀드렸던 코크리에이트라는 함께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검토가 되실 수 있고 이 설문조사는 아까 이제 운영 효율적인 면에서 질문지가 있고 또 임상 면에서도 질문지가 있고 나중에는 이제 환자와 의료진의 경험 중심에 대한 질문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북대병원 기준으로는 이런 상태인데 퓨처
나중에 새 병원, 군산 전북대병원이 새로 개원이 됐을 때는 이렇게 갔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하고, 당연히 이 결과는 다양한 각도에서 결과 분석을 제공을 해드려서 병원에 같이 종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의견은 이렇구나, 이렇게 느끼시고 어떻게 미래로 가고 싶으시구나를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테리어 디자인 같은 경우도 현재 전북대병원이 상당히 오래됐죠. 오래됐지만 이 부분도 저희는 아주 면밀하게 그 공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많은 사례를 보셨겠지만 용인세브란스, 세종충남대병원, 다양한 그 새 병원들이 그동안 개원을 했는데요. 항상 새 병원이 온다 그러면 의료진 선생님들과 그 임직원 선생님들은 그 모든 지금의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건축설계사에서는 이렇게 디테일한 상황까지는 마이크로하게 분석을 못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일 체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병원에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건축설계사의 그러면 책임이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지금 마이크로하게 하기에는 건축설계사가 가지고 있는 워크스코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러한 영역도 그래도 꼭 리스트업을 해서 잘 반영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단계는 환자 여정입니다. 병원을 방문했을 때 접수를 하고 대기를 하고 검사를 받고 또는 수술을 받고 퇴원하는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이 환자들은 이 병원에서의 경험을 느끼고 문제점이 어떤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있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환자의 여정이 되겠고, 각 단계별로 지금 전북대병원 기준으로는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더라라고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제 한국 병원의 그런 사례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파악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어떻게 이제 그 솔루션, 의료 신기술로 좀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솔루션 아이디에이션을 이제 같이 하시겠죠. 브레인스토밍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바탕으로 어떠한 기회 요인으로 이제 미래병원, 스마트 병원으로 운영하실지, 특히 이 의료 신기술 영역은 너무나도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운영 효율적인 면, 또 임상과 관련된 의료 신기술들, 또 경험을 또 증진시킬 수 있는 의료 신기술들 기반으로 이제 그 우선순위를 제안을 드리고, 상단에 보시면은 또 환자 저니가 있습니다. 어드미션,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회복과 디스차지하는 각각의 그 환자 여정 기준으로도 의료 신기술들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아이디에이션하고, 그 바탕으로 이제 모든 그 의료 신기술들, 전북대병원의 선생님들의 의견들을 저희가 다 수렴 정리를 도와드리죠. 그래서 이러한 그 데이터가 다 수집이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면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방대한 이제 그 데이터가 나오고 의견과 요청사항이 나올 겁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한 사례와 같이 이렇게 많은 의료 신기술들을 넣어야 되는데 우선순위화를 이제 해야 되겠죠. 이 우선순위화도 워크숍 형식을 통해서 단순히 탑다운 형식이 아니라 의견과 공감을 통해서 또 컨센서스를 맺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재원하고 첫 해, 둘째 년, 3년, 그리고 향후 5년 이내 이러한 로드맵을 구축하고 컨센서스를 맺게 해드립니다. 결국 개원을 하고 나서는 본인의 진료과에 의료신기술이 조금 늦게 도입되더라도 사전에 의견 조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원만한 그 협업과 또 이런 그 병원 운영에 대한 진행이 가능하게 도와드리는 걸로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다양한 그 페이션 환자 여정에서 뭐 대기실이든 시술실이든 회복실이든 어떤 곳을 좀 더 그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브레이크다운하고, 이 바탕으로 이제 병원 경영자 선생님들이 전략적인 그 결정을 내리실 수 있게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하나의 사례인데요. 지금 체열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뮬레이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우측에 보시면 환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체열실에. 그리고 이 9to6 병원에서 운영할 동안에 이러한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하고 이 정도의 대기 좌석 수를 했을 경우 몇 명의 환자들을 볼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툴입니다. 아시겠지만 대학병원 가면 대기 의자 수도 적거나 또는 터무니없이 많거나 아예 없거나
이런 건데 이렇게 이 코딩이 움직임에 따라서 몇 초고 몇 초고 몇 초고 체열 시간 몇 분이다. 이게 다 입력을 시켜놓고 결국은 이 디자인을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아주 공간 활용을 최적화하는 그런 사례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단 이제 체열심만 적용되는 건 아니겠죠. 다양한 이제 환자의 접점의 영역에서 활용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미국에서 유럽에서 250개의 그러한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해드렸고, 사실 저희가 한국에서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전에 2019년부터 이러한 접근법으로 다양한 새 병원 또는 기존에 있는 병원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하는 그런 데서도 아까 보여드렸던 코크리에이시라는 접근법을 통해서 저희가 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특히 용인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 사실 디지털 병원으로 스마트 병원으로 지금 현존하는 한국 병원에서는 좀 많이 명성이 높은 병원인데, 이러한 계속 혁신을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을 두고 계시고, 그리고 2차 이제 그러한 코크리에이트를 같이 저희와 함께 하기로 지금 돼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코로나기 때문에 또 미국의 한 사례만 좀 간단하게 공유드리겠는데요. 미국에서도 이제 중환자 병상이 부족한 사태가 났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즉각적으로 이런 환자 케어를 또 하고 병상 수를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 환자가 중증일 경우, 경증일 경우, 또는 체크업으로 올 경우, 드라이브-스루를 할 경우, 이러한 다양한 환자 여정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그립니다. 결국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컨테이너 기반의 ICU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유리가 있습니다. 통유리가 중간에. 저렇게 한 이유는 컨테이너의 모듈라 병상의 단점은 햇볕을 환자들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딜리리움이 오게 되고 자연 채광을 받게 함으로 해서 그러한 딜리리움을 최소화해야 되겠다라는 디자인적인 게 반영이 됐습니다. 아까 서두에 이제 양내원 교수님도 자연 채광에 대한 얘기도 많이 강조하셨는데, 이러한 하나의 컨테이너 병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험적인 요소가 적용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건축 설계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보여드렸던 다양한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건축 설계사들과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제공을 해드려서 건축 설계사분들이 이제 좋은 아웃컴을 낼 수 있게 하고, 지금 이제 코로나 전에 저희가 이제 한번 코크리에 워크숍을 했던 한국에서 했던 사례 사진이고요. 그럼 이제 몇 가지 솔루션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제가 오늘 발표를 마치겠는데요. 우선은 스마트 응급 솔루션입니다. 제세동기가 사실은 이제 12리드 ECG까지도 이렇게 모니터링이 가능한데, 이제 데이터가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병원 응급실에 공유가 될 수 있는 솔루션이 이미 이제 출시가 됐고, 서울에서는 이제 저희가 대학병원과 구급센터와 같이 스마트 응급 솔루션에 대한 과제 파일럿을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응급 환자 또는 코로나 환자가 병원을 방문했을 경우 정말 다양한 의료기기들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의료기기들은 이렇게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또 수집을 해서 긴밀하게 환자 상태를 관리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데요. 이 기기들은 필립스 말고도 너무나도 많은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이 데이터 통합이 상당히 어려운데, 모든 이제 다른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다양한 타사 기기들도 데이터 수집에 도와드릴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300여 가지 이상의 타사 장비 데이터도 하나의 데이터 플랫폼으로 통합을 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클리니컬 커맨드 센터죠. 커맨드 센터가 사실은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클리니컬 커맨드 센터에는 숙련된 전문의 선생님들이 이제 상주를 하시면서 조금 이제 주말이나 또는 주중에는 야간, 그리고 또 협진이 필요할 경우, 특히 이제 감염내과 선생님들께서 요즘은 많이 필요하신데, 호흡기내과 선생님들이나요, 그분의 숙련된 선생님들이 여기서 상주하시면서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해당 병동에 있는 환자에 대한 협진을 도와드리는 거죠. 결국 아까 의료진 리소스에 대한 얘기도 많았었는데요. 이런 커맨드 센터 컨셉으로도 적은 인력이지만 그래도 좀 이제 양질의 의료의 질을, 환자 관리를 해드릴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 커맨드 센터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응급 환자 또는 중환자, 수술 환자,
회복 환자 또는 환자 진료과별로 이렇게 워크스테이션으로 그 해당 진료과 환자 데이터만 보실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사실 지금 미국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커맨드 센터가 구축이 된다면 전북대병원과 군산전북대병원의 이제 협력 진료, 이것은 원격 진료랑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원격 협진이라고 해서 병원 대 병원 또는 의료진 대 의료진이기 때문에 원격 진료랑은 좀 다르고요. 원격 협진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오늘 또 시간 관계상 다양한 솔루션이 있지만 오늘 다음에 또 기회를 받으면 또 제가 또 공유를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의료 신기술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그 사례가 해외 선도 사례가 상당히 많아서 이제 복지부에서 이제 스마트 병원 과제를 하실 때도 저희 이제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번 이제 과제 기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미 이 커맨드 센터는 미국에서 약 15년 이상 또 하고 있고 한 약 500개 병원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 역시 마찬가지죠. 전문 의료진 선생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중환자지 빅데이터 구축과 AI 연구 개발에도 저희 필립스가 지금 서울대병원에 이제 컨소시엄을 좀 지원을 해서 또 이렇게 그 사업 선정이 됐는데, 이 컨소시엄에 전북대병원도 같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과제를 같이 지금 수행을 하고 계시고, 하단에 보시면 스타트업들인데요. 저희 필립스가 또 상생을 위해서 국내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해서 이렇게 윈윈 하려는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고, 또 중소벤처기업부와 이렇게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나오겠지만 요즘 메타버스 또 메디컬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도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저희 필립스가 상당히 선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4월 정도에 또 이러한 과제가 나올 거여서 앞으로 저희도 기여할 수 있는 영역에서 많은 대학병원들에게 기여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와 메디컬 디지털 트윈도 계속해서 이러한 정밀의료 실현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전북대 병원과 함께 계속 저희가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은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다양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대학병원에서 저희 필립스를 이제 많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시려는 새 병원들, 또 많은 대학병원들이 많이 저희 필립스를 채택해 주시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스마트 병원 과제가 지금 현재 이번 주 내로 과제 기획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3개의 대학병원들을 저희가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서포트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또 저희의 기술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을 해드려서 어떻게든지 좋은 과제에 선정이 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서포트를 해드린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자리 다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